표를 끊어보겠습니다. 악마의 목구멍으로 한번 들어가. 아르헨티나에서 바라본 안녕하십니까, CW 연민학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푸에르토 유가스에 있습니다. 오늘은 브라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여행은 마친 거죠. 아르헨티나 출국합니다. 이미그레이션 이과수로 오가는데도 출입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출입국 심사를 어떻게 할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행자들의 수요를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그리고 번거로움 없이 브라질로 들어왔습니다. Dicen que la cucaracha es un animal pequeño y cuando entra en una casa se tiene que cuadrar dueño. 안녕하십니까, CW 연민학입니다. 저는 브라질 포스두 이과수에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두 이과수 쪽에서, 즉 브라질 쪽에서 바라보는 폭포를 찾아가겠습니다.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엘샤다이 게스트하우스인데 마리 게스트하우스지 호텔 수준입니다. 호텔. 조그만 게스트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저 안쪽으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도미토리도 있고 프라이빗 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두 이과수까지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가는 것 같아요. 한 2-3시간 정도면은 관람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덥기 전에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포스두 이과수에서는 폭포 가는 버스가 이 120번이라고 합니다. 공항도 같이 가는구나. 하여야 공항 쪽에 폭포가 있더라고요. 브라질 측 이과수 왔습니다. 외국인이 117헤알 117헤알. 여기는 키오스크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자, 한번 표를 끊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근데 영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보니까 나라를 선택하라네요. 코리아. 어른 1명 117헤알 넥스트. 예? 시간 지금 8시 28분 8시 반 거. Yes, I want. 그래. 넥스트 130. Yeah, it's lunch in the restaurant. 어? Restaurant. 레스토랑 no thank you. No thank you. 넥스트 117 픽스트 크레딧 카드. 됐습니다. 갑자기 137헤아를 지불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 레스토랑 포함비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티켓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버스 타고 가나? 아르헨티나 측 입장료하고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폭포 규모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과수 폭포를 두고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까지는 번지지는 않았고, 양국이 서로 유리한 측의 경계선을 긋자고 주장을 했겠죠. 한 130년 전에 미국의 중재로 결국은 아르헨티나 측의 주장이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브라질이다. 꽤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차 타고 왔는데 여기는 이 버스 타고 왔습니다. 브릭스 국가라 확실히 체계적인 것 같아요. 저는 브릭스를 응원합니다. 너구리과라고 하네요, 저 동물이. 이 근처에 아주 그냥 널려 있습니다. 여기 있다. We are here. 쭉 걸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서 걸어가서 여기서 버스 타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는 한 폭의 그림 같네. 여기서 보니까
사실 아르헨티나, 저쪽이 아르헨티나잖아. 저 데크를 다 걸었었죠. 폭포가 여러 개 있네요. 여러 개. 그죠? 와, 폭포가 2단 폭포죠. 그리고 병풍처럼 원래 이 이과수 폭포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간에, 그런데 무력 충돌 없이 외교와 법적 절차로 해결된 사례라고 합니다. 남미 국가들은 19세기 이후 영토 문제를 전쟁보다는 종교 재판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이 원칙에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날 폭포는 양국의 협력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평화의 자연유산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수증기가 나는 것처럼, 산불 난 것처럼, 연기가 나는 것처럼, 와, 여기까지 포말이 날려나? 폭포만 엄청나게 생각나. 2단으로 돼 있어. 2단으로 3일 전에 저쪽에 건너가서 데크로 다 돼 있는 저곳을 거닐렀는데 여기도 무지개가 곱게 피었습니다. 무지개가 보이나? 물보라가 일고 그곳에 햇빛이 추가되면서 빛이 굴절되어서 생기는 현상. 여기서 무지개는 기본이군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워낙 물보라가 많이 칩니까. 자, 그러면 악마의 목구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무지개가 피어 있습니다. 무지개꽃이. 아, 완벽한 아치형 무지개. 폭포수가 떨어지는 이 소리, 마치 악마의 목구멍에서 포효하는 듯한 압도하는 소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는 바람, 사실은 저 위 평지에는 바람 한 점 안 불거든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서 생긴 바람. 와, 와, 진짜 압도적이다. 압도적.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두 군데 다 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이 바쁘면 한 곳만 들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두 군데를 다 들리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중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는 세밀하게 보고 멀리서 보고 그만큼 가치 있는 폭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나올 때 이 물보라를 맞아야 돼. 무지개가 거의 완벽한 반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와, 왜 이렇게 둥글게 빛이 반사되지? 자, 악마의 목구멍, 물소리의 폭력성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초당 수천 톤의 물이 떨어지면서 굉음을 일으키는데, 현지인들은 이 소리를 악마의 울부짖음이나 포효로 비유했습니다. 특히 우주에는 물줄기가 더 겉돌며 마치 악마가 삼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네요.
이 폭포가 하나예요. 모습은 각도에 따라 다른데 아까 무지개가 있었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더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거대한 폭포 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이 건기라 물의 양이 적은데 1월과 2월 우기 때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의 양이. 그런데 지금도 물의 양이 대단하게 많습니다. 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다. 어유, 여기 있으면 다 물벼락 맞는구나. 저 폭포 때문에. 아우. 이과수 폭포, 대단한 폭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최고의 폭포입니다.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본 폭포가 이과수 폭포인데 모르겠어요. 빅토리아 폭포나 다른 폭포는 어떨지 몰라도 이곳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다들 사진 찍고 있구나.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죠. 와. 악마의 목구멍, 저 위에 사람들이 보이죠. 아르헨티나 측면에서 접근하면 저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바라본 악마의 목구멍은 우렁차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본 악마의 목구멍은 좀 멀리서 바라보고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더구나 여기 무지개도 예쁘게 떠 있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악마의 목구멍 제일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쪽까지 갔다 왔는데 저기는 지금 사람들 콩나무 시릅니다. 말 그대로 이과수 폭포 구경을 잘하고 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때는 했었습니다만 다른 분위기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좋았습니다. 전체 폭포가 한눈으로 다 보이나요? 여기 악마의 목구멍이고 저쪽까지 크고 작은 폭포가 20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자, 이과수 안녕. 여기까지. Mi vecina de enfrente se llama Doña Clara. 돌아가는 버스를 탑니다. 돌아갈 때는 좀 다른 버스를 타네요. 제가 보고 지나갔음에도 폭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고 봤다고 해서 닳거나 낡거나 뭐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2-3시간 뭐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아르헨티나 측에서는 진짜 빠듯하게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걷는 거리도 꽤 되고 여기서는 멀리서 한눈으로 본다면 아르헨티나는 직접 걸으면서 폭포를 근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이 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직 브라질에 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야, 연못도 아니고 수영장도 아니고 시원해 보입니다. 브라질 포수드 이과수 쪽에 마트에 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트와 달리 물건이 매장에 꽉 차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물건이 없어요. 헐렁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풍족합니다. 물가를 보면은 이게 소고기 지금 스테이크죠. 이게 43.54헤알 1헤알에 한 250원 260원 하니까 43헤알이면은 저거 15,000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그죠? 15,000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싼 거 아닌가?
여기가 키로당 19.97 해알 4,1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료수 가격이 한 4해알 한다면은 1,000원이 조금. 와, 근데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4,000원. 물도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거 하나 거의 3,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여기는 4.49 해알. 이것만 해도 1,000원 정도 되죠. 물을 하나 사겠습니다. 물을 제가 잘 안 먹는데 가장 한 300~400원짜리 이걸 하나 사줘. 무엇보다도 물건의 양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와인인가요? 와인? 19해알 4,000원 정도? 아니구나. 2,500원, 아마 4,000원 정도 하는군요. 와인이요, 뭐 비싼 거는 한정식 비싸니까 뭐라고 뭐 비싼 걸 중심으로 가격을 비교하기엔 그렇고. 호박 진짜 귀엽다. 우린 이거 진짜 큰데 한국에서는 이거 뭐 손바닥에 하나 올라갈 정도의 크기네. 호박이. 호박 맞지? 호박 맞는 것 같은데? 강제 개방해서 있나 조사를 했고, 저 하얀 봉투 안에 있는 물체를 꺼냈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자,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파라과이입니다. 여권에 도장 200만 불 현상금. 어이야, 지금 몇 시간째 그냥 브라질에서 이런 버스 문화 지금까지 헤맨 거야. 버스 탈 때를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브라질 포스도 이과수에 있습니다. 권총 소지 금지. 여기는 출입국 심사 없이 파라과이를 갔다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파라과이로 넘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못 갖고 들어가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담배가 안 된다는 거. 아, 전자담배구나 저거. 타이어는 뭐야? 총 보세요. 또 샷건. 장난감 총 아닌가요 이거? 저 샷건은 진짜 같기도 한데. 진짜 같은데 더? 앞에 요 구멍 막아놔서 그러나? 빨간 주황색? 쟤는 진짜 같아. 플라스틱. 샘플 가봅시다. 일단은 국경을 넘어왔고, 저 우정의 다리를 한번 건너가서 파라과이에서 쇼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쇼핑을 해봤자 뭐 아이 쇼핑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지 말란 뜻 같아. 자, 우측은 브라질, 좌측은 파라과이입니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강이 파라냐 강이라고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을 경계로 브라질과 파라과이, 강 색깔이 파랗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다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고요.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렇게. 자,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파라과이입니다. 여권에 도장이 필요한 사람은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방문해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는 시스템 같아요. 리퍼블리카 델 파라과이 이렇게 되어 있죠. 파라과이 전체 영토에서 저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이곳 이과수 있는 지역입니다. 파라과이 국경 들어오니까 200만 불 현상금, 이과수 폭포를 배경으로 찍은 범죄자의 모습인 것 같아. 인터폴에서 수배 중에. 파라과이가 우정의 다리 건너오니까 굉장히 번화합니다. 이곳으로 쇼핑하러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브라질보다 물가가 싸다고 하니까. 근데 뭘 어딜 가야 되지? 뷔페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일단은 이 야채는 보니까 5해알 하는 것 같아요. 1250원, 한 13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지? 오, 이거 뭐 팥죽 같아. 이건 볶음밥이고,
국밥을 좀 먹어볼까? 볶음밥. 오래간만에 볶음밥. 야채, 당근, 호박, 브로콜리. 이거 뭐야? 하나 먹어보고. 이거 뭐지? 곱슬이. ¿Sí? ¿Quieres ir? 네? ¿Quieres comer más? ¿Quieres servicio más? No. Tienes carne de cerdo, 아, milanesa de carne, de pollo, pescado, chorizo, 응? respeto. 오케이. ¿Algo más? ¿Me estás filmando a mí? 응? 나는 고기가 2개야.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 혼잡하기가 인도의 온 것 같아. 단 인도보다 깨끗해.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 아니 시비라기보다는 건드는 사람이 없어. 말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같이 온 일행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고 번잡해서. 하지만 파라과이에서 대충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각자 숙소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파라과이에서 머물다가 다시 브라질로 넘어갑니다. 뭐 출입국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국경을 건넜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잠시 다른 지역에 갔다 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원래는 국경이 없었는데 국경이라는 게 사람의 이동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확실히 국경이라 좀 활발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활기찹니다. 물건들도 많고 호객행위도 심하고 물가는 브라질보다 좀 싼 것 같아요. 파라과이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면 브라질입니다. 다리의 이름처럼 파라과이 브라질이 우정을 돈독히 쌓으며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때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한패 먹고 파라과이를 공격한 적이 있죠. 삼국전쟁이라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파라과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죽었고 특히 전쟁에 끌려간 남자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성비가 4대1로 줄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비가 4대1이라면 여자 4명에 남자 1명. 오른쪽이 파라과이, 왼쪽이 브라질입니다. 가운데 흐르는 강이 파라냐 강이라고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내륙국 파라과이는 큰 규모의 유적이나 이렇다 할 경관은 없지만 집집마다 흰 벽에 형형색색의 꽃을 가꾸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브라질에 왔습니다. 파라과이 3시간 체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파라과이 그 지역이 다 면세 지역이라 그러나 파라과이 넘어갈 땐 다 빈손으로 가던 사람들이 브라질 넘어올 때 다들 보따리 하나씩 들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야자수를 뽑아놓은 예? No. Mi vecina de enfrente se llama Doña Clara.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저는 포수 두 이과수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방문을 했고요. 여기에서 4일 머물다가 오늘
리오데자네이로 이동합니다. 살몸은 호스티치고 잘 묵다 가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이동해서 낮 12시에 버스를 타면 내일 오후 3시에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합니다. 27시간을 이동하는 아주 긴 대장정에 오릅니다. 포스도 이과수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리오데자네이로까지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갑니다. 27시간, 지금까지 27시간 동안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로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할지는 저도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앞자리에서 이렇게 뒤로 제껴버리면 너도 불편할 거야. 안 잘 거고 누워있으면. 몰 개념 아주 그냥. 오케이. 버스에 탔습니다. 27시간 가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뒤로 안 제쳤으면 좋겠다. 나는 뒤로 안 제치고 가거든요. 밤에도요? 잘 때도요? 잘 안 제쳐요. 약간 뒤로 제쳐요. No le importa la opiniones, la cucaracha, la cucaracha. 가방을 강제 개방해서 있나 조사를 했고, 저 하얀 봉투 안에 있는 물체를 꺼냈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증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 캐리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캐리어를 수거해 갑니다. 견이 가방 안에 자꾸 관심을 보이니까 저기 회색 옷 입은 여인이 그 소지품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차에서 내렸고 잡힌 것 같아. 운반하다가 이게 첩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우리를 잡은 건지 아니면 검문 건색에서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뒤에 있는 버스도 다 검사를 하네요. 아르헨티나에서 포스도 이곳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일단 짐검사를 안 했는데 포스도 이과수를 빠져나가면 짐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안 했던 짐검사를. 그래서 지금 저 회색 드레스 입은 여성의 소지품에서 발견됐어요. 앞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뭐 외국인 우리한테는 관심을 안 보이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망연자실. 망했다. 뭐야? 망했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 Mais fica depois. Os policiais tudo em cima. Não vai... Quem não vai ficar nervoso? Eu nervosa aqui. Deu tanta 아래 이 화물칸에 견에 의해서 다 냄새를 맡게 해서 탐지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não acredito que tu não salvou. Tu não mandou não pra calma não? 저 뒤에 있는 버스도 검사를 합니다. 브라질이 그래도 치안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우데자네이로 그곳으로 가는데 결국 저 여인만 남겨놓고 우리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은 차에 다 탔습니다. 핸드폰도 2개고 노란색, 초록색. 망했다는 표정인데? 잡혀간 거야, 그러면? 예, 잡혀갔어. 자, 검문이 끝나고 우리 차는 출발하고 저기 빈자리, 저기 앉아있던 여성은 일단은 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못 타고 여기서 리우데자네이로까지 가는데 아마 약물을 소지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군인들이 검문을 할 때 버스에선 다들 긴장하고 바짝 얼어붙어 있었는데
일단은 떠나니까 너무 까부는데. 축제 분위기. 나는 안 걸렸어 뭐. 아 시끄러워. 끝. 아직 리우데자네이루 가려면 26시간 남았음. 가봅시다. 바모스. 브라질은 옥수수 밭이 굉장히 드높고 많습니다. 옥수수로 에틸렌을 만들어서 연료로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19세기에는 20세기구나. 에틸렌이 지금의 석유보다 자동차의 연료로 더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질은 아직도 그 전통이 있어서 옥수수로 에틸렌을 만들어서 자동차 연료로 쓴다고 들었네.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las dos patitas de atrás. 브라질 버스 내에서의 에티켓, 예의 문화 최악입니다. 유튜브 이어폰 없이 틀어놓는가 하면은 아주 시끄럽게 옆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 일상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거 남들이 싫어한다는 생각을 안 하나 봐, 이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도 옆에서 떠드는 게 불편하지 않은가 봐요. 좀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은 없나 봐. 너무 시끄러워서 한번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뭐 자기 옆자리 일행이랑 떠드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승객들끼리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게 뭐 한 10분 20분 대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몇 시간째 그냥 브라질에서 이런 버스 문화, 뭐 이걸 한국과 다르다고 불편하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기록에 남겼습니다. 저녁 7시 반, 낮 12시에 출발해서 7시 반에 도착해서 잠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진짜. 잠자다 음악 듣다 유튜브 강의 듣다 반복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내일 오후 3시에 도착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자, 식당에 가서 먹을 거 좀 때우고 가겠습니다. 뭐야, 뭐 카드를 누르지? 뭐 하는 물건인고? 카드 없어. 엔트라다. 너무 많이 뽑아갔다 그러나? 그래서 나오는데? 뭐야 이거 어디다 써? 일단 화장실부터 갑시다. 이 식판을 들고 접시를 하나 들고. 아씨, 접시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깨끗한 모양이다. 여기서 퍼서 나중에 계산한 모양이구나. 밥이 있나요? 밥이? 이 접시를 무게로 달아서 가격을 매기네. 그냥 이제 이걸 결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안에서 이 카드만 내밀고 물건을 사고 나중에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밥값은 42헤알 나왔습니다. 10헤알이 2,500원, 만원이 넘는 거네. 비싼 편이네. Che bombacha mamarracha, perché non ho ratone. 새벽 3시 반, 한참을 잤네. 또 12시간을 더 가야 돼요. 12시간? 11시간 30분 더 가야 됩니다. 상팔로는 거의 다 접근한 것 같기도 한데, 치료에서 오면 한숨 더 자야 될 것 같아요. 상파울로와 리우데자네이루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도시인데, 바실리카 벨하, 굉장히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고, 케이블카 있네 진짜. 케이블카 들어가네. 성당 안으로 케이블카까지. 브라질에 이런 성당이 있었다. 벨하가 맞나? 저렇게 읽나? 벨하라라고? 바파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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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성당 들어가는 이게 육교인가 본데. 이 브라질이 점점 브릭스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닮아가.
룰라 대통령이 시진핑이랑 좀 자주 만나서 그러나? 지금 시간이 12시 14분. 그러니까 어제 낮 12시에 출발했으니까 꼬박 24시간 탄 것 같네요. 앞으로 3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면 이 친구들은 그게 궁금한 거야. 북한이냐 남한이냐. 근데 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 뭐 이 꼬마뿐만 아니라 출입국에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물어봐. 이거 특히 이 남미 쪽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부터 묻기 시작한 것 같아. 자,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습니다. 17시 8분, 5시 8분이죠. 어제 낮 12시에 출발했으니까 29시간 만에 도착했네요. 자, 숙소까지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버스 터미널이구나. 공영터미널. 리우데자네이루 버스 터미널 근처 완전히 거미줄처럼 복잡합니다. 길이. 대중교통으로 숙소까지 가려고 검색을 했는데 진짜 찾기 힘들다. 여기 아까 5시 15분에 도착했는데 지금 5시 47분이야 지금까지 헤맨 거야. 버스 탈 때를 찾아서. 그 정도로 복잡하다는. 여기가 30m입니다. 받침대가 8m. 그래서 전체 높이는 38m입니다. 양팔 길이가 28m라고 하는, 올라가는 버스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와, 계단의 주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이지만,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 예수의 구속상을 찾아갈 것이고, 지금이 겨울이라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옷차림은 아직 반팔과 반바지. 오래간만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파타고니아 지역 여행할 때는 추워가지고 갖고 있는 옷 몽땅 다 껴입었었는데 여긴 다시 여름 모드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 후덥지근하진 않고 아침이라 그런지 선선하고 좋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겨울 아침은 기온이 어떤가? 초여름 날씨, 선선하고 부담이 안 되는 기온, 상쾌합니다. 뭐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자, 여기 코르코바도 산 입구 왔습니다. 엔트라다. 표 사는 데가 어디지? 티켓. 티켓? 티켓. No. 예. 여기 가서 하나? 트램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코르코바도 철도라 그러나? 자, 여기서 티켓을 사겠습니다. 잉글리쉬. 코리아. 어덜트 원. 2시간? 그래도 도리가 없지 않나요? 그죠? 12시내 나는 또? 시간 상관없어요. 예? 시간 상관없어요. 상관없대요?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은 상관없다고 됩니다. 자, 여기는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12시 거 티켓을 끊었는데 여기 방금 영무원이 오셔가지고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시간은 상관없이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사람이 지금 현재 안 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구글에 보니까 한글 번역으로 예수의 구속상이라고 구속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구속이 뭘까 해서 찾아봤더니 구원이랑 뭐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수의 구원상, 팔을 벌리고 있는 건 인류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했더군요. 불가사의인 이유가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석상을 지었을까,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인데 겉부분은 타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가 뜨고
또 석양이 일 때 타일이 반짝반짝 빛나서 더욱 아름답다고 한다고 하네요. 자, 기차를 탔습니다. 트램인지 기차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산 정상까지 올라간답니다. 산 높이가 709m?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 있네. 간이역이 있습니다. 이건 왜 뛰어오시네? 아, 물건 파는구나. 10회알이야? 아구아 500, 오. 철도 궤도 아래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높은 지대에 올라갈 때 기차 아래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경사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살짝만 보여줍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풍경으로. 여기 올라가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기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버스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여행사 미니버스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택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가는 와중에 여기 몇 군데 있네요. 뭐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여기 있겠죠. 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십자상이라고 해야 되나? 구속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예수상까지는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 위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산 밑보다 선선합니다. 여기가 원래 굉장히 붐비는 곳이라 주말 일요일은 피하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저 보이는 바다는 대서양이고요. 확 트인 느낌, 약간 연무가 껴서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데 겉표면이 타일로 돼 있어서 저렇게 반짝반짝 햇볕에. 여기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 코파카바나 해변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저기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고. 항구는 어디 있지? 이 안에는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라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마 이게 바다였는데 저 앞에 만의 입구를 막아서 이게 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상 앞에 오니까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팔을 벌린 이유는 세상을 사랑으로 포용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팔을 벌림으로 인해서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만들었죠. 다들 여기서 난 저쪽으로 더 가볼래. 와. 자, 다시 좀 더 멀리. 혼잡합니다. 여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다들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끝은 뭐가 있을까? 와, 오우, 와. 멋지다.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상입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조각상 중에 하나이죠. 여기가 코르코바도 산인데요, 해발 고도가 710m입니다 1922년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 종교 기념물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카톨릭 국가이며 그리스도상을 통해 신앙심과 국가의 번영,
원형을 상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세주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기독교 특히 카톨릭 교리에서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속을 이루었다. 인류가 원죄로 속박되어 있었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대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30m입니다. 받침대가 8m. 그래서 전체 높이는 38m입니다. 양팔 길이가 28m라고 하네요. 수평으로 펼쳐진 형태로 되어 있죠. 28m. 저 배는 뭐가 있을까? Como não? Detalhes. Olha, pra ver a Ah, é, esse filtro aí, bro. 300 Eu vou tirar foto não. 자, 리오데자네이루입니다. 거대한 만으로 형성된 도시인데요. 포르투갈 처음 정복자들이 1502년에 여기 왔을 때 이걸 강으로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강이란 의미의 리오를 갖다 붙이고 그들이 도착한 게 1502년 1월에 도착해서 1월의 강, 제뉴어리, 자네이루가 포르투갈어로 1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자, 사진 찍느라고 여전히 붐빕니다. 인증사진이죠, 인증사진. 나 여기 왔다. 뭐 저도 인증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기념을 위한 여기가 라군이라고 지도에서 나와 있는데 호수가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마치 강릉 경포 같아요. 뭐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곳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왜 이렇게 누워 있을까? 왜 이렇게 누워 있지? 앞 사람은 손을 벌리고 답은 바로 저 예수상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장면. 다 벌 받는 걸까? 손 들고 벌 받고 있는 걸까? 재밌습니다. 재밌어. 리오데자네이루 랜드마크 예수상을 좀 둘러보고 내려갑니다. 감상평. 지금까지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뭐 원조답게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코르코바르도 산, 이 산에서 보는 리오데자네이루의 360도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낮 12시 되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여기 와, 여기 만약에 오려고 그를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네요. 아예 그러네. 와, 저 뒤에까지 있어 줄이. 여기 오려면은 아침 일찍 나서십시오. 이거 기다리는 시간만 꽤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Cuando uno quiere a una y esta una no lo quiere. 브라질 색깔들, 브라질 축구대표팀 유니폼들이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셀라론 타일로 만들어진 계단. 칠레 예술가였던, 가난하게 살다가 비극적으로 운명을 맞이한 셀라론의 평생 역작, 그리고 브라질에게 선사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셀라론 계단. 야, 타일이 진짜 하와이 나자레, 포르투갈 나자레에서 가져온 건데.
그는 거리 예술가로 살았고 관광객들의 기부나 자신의 작품을 판매로 계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2013년 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단은 리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 타일이 거의 없죠. 올라가는 측면에서만. 타일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60개국 이상에서 가져온 것들로 각각 독특한 패턴과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주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이지만 점점 더 많은 타일이 추가되면서 화려한 모자이크 작품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셀리로는 이 계단을 브라질에 대한 나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평생 작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거리 예술가로 살았고 관광객들의 기부나 자신의 작품 판매로 계단을 계속 지어 나갔습니다. Pero una cucaracha, no le importa la opiniones, la cucaracha. 리우데자네이루 대성당에 왔습니다. 지금 보수 중인 것 같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대성당은 현대적 콘크리트 피라미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완공연대가 1976년이고요 높이가 75m, 그리고 옆에 가로 직경이 106m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거대한 원뿔형 구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4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자연광을 비추는 구조라고 합니다. 성당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신자도 아니고 단지 외관만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에서 미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 한번 둘러본 리우데자네이루, 가장 추운 시기에 찾아본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하면 항상 더웠는데 한겨울에도 여긴 덥습니다. 저기를 가볼게요. 저 케이블카로 선이 연결돼 있죠. 그 다음 봉우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요트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여기 카약 있네요. 여기 리오 클럽이라는 카약. 그리고 여기 해변에는 비치발리볼 같죠. 브라질이 비치발리볼 강국인 것 같아요. 어제는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축구장이 한 10개 연속 이어져 있던데 여기는 비치발리볼 코트가 연달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대항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 뭐 같습니까 이거? 옆에 보면 답이 있죠. 요트에 카약이나 이거 요트라 그래. 카약인 것 같아요. 도시 없으니까. 카약의 앞부분,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여기가 브라질 리오의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오전 10시쯤 됐어요. 더워서 다들 우통 벗고 있습니다. 저 산봉우리에 예수 그리스도 상이 보입니까? 육안으로는 확연히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리오데자네이루의 주유소입니다. 쉘 주유소인데요. 이 쉘은 공식 이름이 로얄 더치 쉘이라고 부르죠.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로얄은 영국이고 더치는 네덜란드니까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해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여기에서는 저 초록색 에탄올을 팔죠. 여기는 가솔린을 팔고,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탄올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 연료의 주류였다고 하죠. 여기도 주유소가 있죠. 가솔린이 5.99,
그리고 에탄올이 4.59. 처음 가솔린이 나오고 에탄올과 경쟁할 때는 가솔린이 더 저렴했습니다. 에탄올보다. 현재는 가솔린이 에탄올보다 더 비쌉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가솔린이 5.99, 에탄올이 4.59. 대략 1.5헤알 정도 더 가솔린이 비싸죠. 1.5헤알이면 400원 정도 되나요? 리터당. 쉘 V파워는 뭐 레이싱, 강력한 가솔린인 것 같고요. 보통 가솔린 노란색이고 연두색 쉘 에탄올. 에탄올도 이렇게 같이 파네요. 디젤하고 휘발유하고 구분은 없나 여기는? 그건 좀 그러네. 우리는 디젤하고 휘발유 구분이 있잖아. 아,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페니올에서는 다 걸어서 올라갔는데 저기가 케이블카 스테이션 같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는 많이 타봤습니다. 남미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죠. 여기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관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입구 앞이 한산합니다. 탑승 비용이 비싸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올라 요금표를 보니까 제일 위에 195헤알, 이게 네 곳을 들르는데 195헤알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95헤알은 5만원 정도 하는데 아, 참. 아르헨티나 생각하면 뭐 아르헨티나 가격 같아요. 아르헨티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브라질에 와서, 물론 저 위에 올라가면 경치도 아름답겠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Cuando uno quiere a una y esta una no lo quiere. 야, 여기는 해수욕장이네. Tá sempre sentado. Que barraco. 아, 평화롭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겨울이라는 거지. 이게 한겨울인데도 브라질은 날씨가 더워서 백사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덱, 두 번째 데크,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비용을 원화로 한 5만원 내야 됩니다. 일단은 패스했고, 구글 지도에서는 여기를 레드비치라고 합니다. 레드비치. 자, 이쪽에 트레킹로가 있다고 하니까 한 40분 정도 저 옆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드비치 왼쪽에 이 돌산을 둘레로 해서 이런 트레킹로인지 산책로인지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트레킹로나 산책로, 산책로는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트레킹로는 좀 더 길이 거친가요? 날씨는 그렇게 덥지 않고 선선합니다. 한국의 5월 초 정도의 날씨, 습도도 없고 햇볕에 이렇게 있으면은 따뜻한, 하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서늘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현재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옆으로도 계속 갈 수 있지만 이 등산로 따라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크게 내키는 건 아니지만 가보죠. 이 원숭이인가? 다람쥐인가? 고양이 같기도 하고. Hey, hello. 여기가 세 번째 스텝까지 올라온 거 한 3단계까지. 아, 여기선 평지고 나무 사이로 리우 해변이 보이긴 해도 어쨌든 최종 목적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돌산이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전망이 괜찮은 지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치가 있네요. 곳곳이 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Ele quando pega sol fica bem clarinho. 이렇게 생긴 뱀이 있나 봅니다. 주위에서 걸으랍니다. 이거 얼마나 가야 돼? 가볍게 올라가면은 정상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네요. 물 먹어. 마모트라고 하네요. 저기 보니까 먹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주면은 자생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야 뭐 마모트. 트레킹로 끝까지 오니까 다시 여기 문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이 문은 통제하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 55헤알. 오이. Oi, 오이. YouTube? 유튜브? 야. Qual canal? 코카노? 노.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블카 스테이션까지 산길로 걸어온 겁니다.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려면 55헤알이라고 하는데 걸어서 올라올 수 있네요. 첫 번째 정류장까지는. 여기가 첫 번째 케이블카 스테이션. 야, 저기 리우 예수상이 보이네. 시원하다. 잠깐만. Já agora esse é Botafogo, perigoso, fica mais caro. 저 꼭대기에 예수상이 보이죠? 리오데자네이로. 제가 아까 있었던 해수욕장. 리오데자네이로가 그냥 한 평평한 면에 도시가 들어선 게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도 건물이 들어서고 다른 섹터에도 촘촘히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항구는 시드니 그리고 나폴리와 더불어 세계 3대 미항으로 알려져 있죠.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누가 그걸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한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네. 아름답습니다. 아, 미항 맞습니다. 아, 멋지네. 요트가 바다 위에 떠 있어서 그러나. 아, 좋습니다. 마모트. 야. 뭘 먹니? I'm sorry. Não, que isso? 아, 거기서 포즈 취하고 있는데 빈자리라고 제가 쑥 끼어들었더니 당황해 하십니다. 제가 사과했더니 기꺼이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야, 아름답다. 근데 멋지다. 어떤 여성이냐고? 이 여성입니다. 여기 한번 올라올만 하네요. 저쪽에 만이죠. 만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다리가 나져 있고, 아, 여기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식당과 뭐 맥주도 팔고 가벼운 스낵도 팔고. 어휴, 가벼워 보이진 않는데. 하산하겠습니다. 뭐 볼 건 다 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가 3대 미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연무도 안 끼어 있고 좋습니다. 되게. 자, 내려가겠습니다. 파우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나무죠. 이게 파우 브라질 같습니다. 아하. 이 파우 브라질을 얻기 위해서 프랑스가 당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이곳을 침략해 왔었죠. 이 파우 브라질이 적색 염색에
아주 중요한 원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서 파우 브라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파우 브라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국가명을 브라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우 브라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무엇보다도 뿌듯한 건 파우 브라질을 보고 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포기했었는데 무슨 나무가 주렁주렁 달렸어. 이게 열매인가? 근데 가지에는 없고 분줄기에만 있는데 어우 무거워. 하리 즐겁게 삽니다 브라질 사람들.